합의 해제가 돼. 합의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봐봐. 2월 1일 기하겠죠. 여기는 3월 1일 기약을 했죠. 그래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해주기로 4월 1일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합의가 난 다음에 갑하고 르하고 계약이 해제가 돼. 해제. 그러면 해제가 언제냐? 5월 1일 해제를 했어. 해제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언제부터? 2월 1일 처음부터. 소급이죠.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합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해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해제가 되거나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합의가 없으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 후,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해제가 되거나 사기나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9번 보셔요. 1번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성질은 뭐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소유권 줄고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1번 보면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인데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의 등기가 무효란 말이죠. 그럼 무효이면은 이 등기가 무효니까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무효인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경우는 뭐가 있다? 말소 등기하고 또 뭐가 있다?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지금 갑에서 2번요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여기요 1번 지금 갑에서 2번 지금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말소 등기하죠. 을의 등기 말소하면 되죠.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가 회복된다? 가. 여기는 3번요 갑이요 을한테요 내 앞으로 무슨 등기해라? 이전 등기해라.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럴 때는 이 이전 등기는 누가 청구하는 거죠? 갑이 청구하죠. 갑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번, 1번은 맞죠? 자, 2번은요.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좀 이따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요. 여기 가등기가 나오니까요. 가등기에서 설명하면 되는데 일단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해. 자, 다음에 3번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러분 점유취득시효 완성 읽어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가 된다? 등기해야. 그러니까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면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 해설 한번 봐봐. 해설 뭐라고 되어 있죠? 취득시효의 원인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따라서 두 번째 끝에 줄고 얹은 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다음에 4번을 보셔 다시 문제요.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죠. 여기도 봐봐. 지금 이거 우리 아까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다시 병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죠.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는 것을 점유의 상실로 본다. 점유의 계속으로 본다. 점유의 계속으로 보죠. 그래서 저번 병에게 처분 거기를 줄고 봐. 4번의 가운데 병에게 처분 이퀄 점유 계속. 점유가 계속되니까 을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5번은 이걸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등기 청구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그닥 중요하지 않는데 채권적 청구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등기해야 뭐가 된다?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물권자. 그럼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다? 현재는 아닌데 등기를 하면은 물권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임차인이요. 여기 임차인은 소유자도 아니다. 임차권은 물권, 채권이죠. 그다음에 환매권은 뭐죠? 환매권도 채권이죠. 이것은 뭐 당연히 채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점유취득시효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를 하게 되면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등기해야. 그러면 부동산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매수인은요. 뭐를 해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다는 것은 현재는 뭐가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니까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방금 우리 중간생각 등기 했죠. 중간생각 등기 보면 갑에서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갑과 을과 병이 합의를 했죠. 합의. 그러면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야.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5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매수인.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채권적.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도 아니다. 뭐를 해야 돼?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아직 본등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효취득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방금 내가 중간생략 등기 얘기했죠. 중간생략 등기라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는데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서 물권적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해됐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 이러면 등기의 추정력이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이걸 다 보려면 끝없어. 알겠죠? 등기의 추정력이 하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 문제가 많냐?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국가고시에서는요, 거의 등기의 추정력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는 추정력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추정력은 보존, 항상 말을 잘 봐. 보존 등기인지, 그 다음에 이전 등기인지,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인지 이렇게.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문제가요, 나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거의 뭐 지문 하나 정도. 그러면 거의 모든 등기의 추정력은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첫 번째 보증서하고 뭐하고요? 확인서가 뭐가 됐다? 위조됐다. 또는요,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은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뭐죠? 첫 번째요, 계약서가 뭐지 않다?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절차가 뭐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 말만 있으면 이것은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 없고, 이것 빼고는 그 외에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는데, 특히 이전 등기에서는 무슨 말이 잘 나오냐? 이런 말이 나오죠. 1번 갑이죠. 갑이고, 2번요, 을이죠. 3번 병이죠. 그러면 이 1번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잖아요. 2번하고 3번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이 병은요, 이전 등기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가 봐. 등기 절차가 잘못됐나 봐. 그런 말이 없죠? 그럼 병의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추정력이냐?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해. 그 다음에 또 누구다? 제3자.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잘 나오냐? 이렇게 잘 나와.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는 추정력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누구한테 있다?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는 갑이 신축을 했어. 신축을 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 갑이 사정을 받았어.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해. 나는 내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말을 잘 봐야 돼.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존 등기는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 등기와 추정력은 어마무시하게 판례가 많아요.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보존 등기는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을 받았다. 그러면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만.
여기는요, 보증사고 확인사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지금부터 이걸 확인을 해. 그런데 이제 약간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전 등기라고 딱 나오면 다행인데, 이전 등기라고 딱 나오지 않고, 이전 등기 비스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이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만 하면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럼 그것만 딱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고 일단 인정을 해?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봐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줄과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봐봐. 신청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번. 등기 명의인이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줄거 봐.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 원인행위가 뭐죠? 등기에서 이런 원인행위가 뭐예요? 계약서지. 계약서. 계약서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고 해서 계약서 그러면 이거 봐봐. 계약서 그러면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지만 그런 말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어. 이전 등기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알겠죠? 자, 3번은요. 전 소유 명의자가 실지하지 않는다. 전 소유 명의자가 실지하지 않는다. 줄거 봐. 그것을 허무인이라고. 허무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허무인한테 등기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없는 사람한테 등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알겠죠? 그것은 추정력이 깨어지죠.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 그럼 이건 간단하죠?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말이 지금 얘기해. 1번 갑이죠? 2번 을이죠? 3번 병인데요. 병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이 말은 현재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병이 여전히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소유자. 알겠죠? 불법 말소가 돼도 병이 소유자라고.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OX. X죠. 써 줄고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알겠죠? 회복되기 전이라도 최종 양수인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25일 나온 거죠. 자, 5번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줄과 전 등기 명의인 바로 옆에 제3자 전 등기 명의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추정력이 있다.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전 등기 이렇게. 자, 11번을 보세요. 옳은 것은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어장된 줄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딱 거기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져.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것만 있으면 추정력이 없어. 그 외에 이전 등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또 이전 등기네. 아무 말에서 맨 끝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 딱 거기까지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있나 없나를 봐.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추정력이 무조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3번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2월 1일. 그러고 나서 갑이 3월 1일 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하고 사망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인이죠. 이 상속인이 뭘 한다? 상속 등기를 해야지. 상속 등기. 상속을 하고 나서 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봐.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는데도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에 의해서 경료된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봐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1번 갑이 지금요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어. 그러면 아들내미가 뭘 하는데 아들내미가 이 병이 상속인이죠. 상속 등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상속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게 원칙이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요. 1번 갑에서 2번요 을 앞으로 바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등기가 지금 없어졌죠? 상속 등기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등기 하나가 어떻게 해서 생략됐죠? 이걸 중간 생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인데 문제는 뭐죠? 이 등기를 을이 갑에서 직접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누가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상속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해줬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 상속인.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 유효이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효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4번이요.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 등기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줄거봐. 그냥 뭐라 그랬죠? 특별 조치표로 되어 있죠? 봐. 특별 조치표로 딱 나오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나 있나 없나 그 말만 찾아. 그 말 없죠? 그럼 더 이상 있지 마. 맨 끝으로 가.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 추정력이 깨어져 안 깨어져? 안 깨어.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청권, 이건요, 그냥 가등기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유한 가등기. 이런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해. 예비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맨 끝에 줄거 어떠한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등기는 거짓 가짜죠. 그러면 등기가 앞에가 거짓 가짜. 알겠죠? 예비 등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가박을 하고 매매 계약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12번은요. 1번 등기부상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 지금 뭐라고 그랬죠?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인. 그 사람이 누구냐? 갑이에요. 등기부를 딱 보니까 갑이에요. 나한테 판 사람도 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등기부도 갑으로 돼 있지 판 사람도 갑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소유자한테 샀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한테 샀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을 뭐란다? 과실 없는 점유자.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자, 2번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죠. 그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건 아니에요. 봐봐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물은요. 여기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서울에 보면 관악구 있죠. 관악구에 보면 옛날에 거기가 달동네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서울에 보면 달동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기 보면 난곡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다 개발돼가지고 그걸 뭐 달동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 가서 보면요. 어디 길도 못 찾아.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시유지에, 서울시 시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냐면 85년일 거예요. 85년 이전에 지어진 시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해놓고 소유권을 기재해놓고 그것은 인정을 해줘요. 소유자로서. 토지는 인정하지 않지, 시유지니까.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요. 나중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85년 이전에 있었던 건물 있죠. 이것은 거래를 할 때요. 관악구청에 가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해가지고 소유자로 등재도 돼 있어요. 그러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요. 이후에 있던 것들은 보호를 안 해줘.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또 무허가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무허가 건축물. 그럼 이런 건물도 무허가 건축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무허가 건물이 어떻게 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실제 거기에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기재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어디에다가 기재를 해야 인정되는 거죠? 그것은 등기부에다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인정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다 이 말이죠. 권리자로 추정된다? 틀렸어요. 대장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알겠죠? 등기부는 뭐고? 권리고. 자, 그 다음에 3번 근저당 설정 등기. 근저당권이죠. 종된 권리죠. 근저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다?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되죠. 4번요. 등기된 권리는 아무 말 했으면 현재의 등기 명의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죠. 5번은요.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 줄과 다른 등기원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존 등기를 얘기해요? 이전 등기를 얘기해요?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 계약서라는 말이잖아요. 계약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봐봐. 이전 등기 딱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추정력이 뭐하지 않는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세요.
13번을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가등기를 봐. 가등기가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가등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이에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죠. 그래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이렇게 하죠. 가등기. 이걸 우리 무슨 번호로 하죠? 이것을 순위 번호로 하죠. 순위 번호. 순위 번호로 하죠. 여기 1번이고 2번이죠.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나가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그래? 주등기라고 하죠. 주등기. 알죠? 그래서 2번이죠. 가등기는 2번에 뭘 한다? 순위를 뭘 한다?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순위 보존적 가등기죠. 그런데 이 가등기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본등기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 실체법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실체법 뭐라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권리. 우리 민법상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요. 창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한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계약에서 등기하고 대가하고 법률 효과가 나온다. 법률 효과에서는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한다.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다.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해요. 실체법.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권리가 없으니까 가등기인 상태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중 보존 등기다.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이 무효라 해서 이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가등기는 무슨 등기라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거죠? 본등기. 그러니까 본등기 금지,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본등기 금지를 처분하는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본등기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인 경우는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건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가등기를 뭐냐? 가등기요? 가등기 이렇게 했으면 가등기는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가등기는 또 뭐냐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매수인이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매수인이 뭐를 해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채권 청구권 정지조건이죠.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먼저 뭐를 해야?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딱 보면 가등기가 XO, 여기도 XO 똑같죠. 구조가. 그래서 우리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고 정지조건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에는 가등기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가 안 된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등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3번요. 갑은 이것을 병한테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왜?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하고 병하고 계약할 수 있고 갑이 병한테 등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요. 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하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병이 만약에 가등기가 2월 1일이고 병이 4월 1일이다. 그럼 병은 4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월세를 받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 10월 1일 본등기 하면 이 사람은 본등기 할 때부터 뭐가 되냐?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있다? 물권 변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부터죠. 그런데 우리는 일물 일권이니까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가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등기는 절차법이니까요.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된 등기가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럼 지금 보면 이 을의 본등기하고 병의 등기를 구별하면 당연히 병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병의 등기하고 을의 등기를 구별을 할 때는 본등기 할 때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할 때를 가지고 구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순서를 따질 때는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 날짜가 2월 1일이고 여기는 4월 1일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등기가 더 빠르다? 가등기가 더 빠르다. 그래서 병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10월 1일 날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 물권 변동은 번등기 시부터다. 수운이만 소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번등기는 언제 한다? 번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의리요 번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번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번등기를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라는 거죠. 병이. 그래서 병이요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그럼 뭐냐? 병은 가등기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뭐한다? 청구해. 그런데 이때 병은 누구다? 몇 대 병? 현재 소유자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을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번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한테 번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병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번등기 해달란다? 갑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왜요? 순위를 보면 1번이죠. 여기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죠?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인에게 번등기를 청구한다. 여기서 이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다른 국가고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등기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번등기에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을이 여기 보면 1번 이렇게 갑이 되어 있잖아요. 2번 여기 이렇게 을이요 가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가등기인데 3번요 을이 또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등기했는데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증여를 받아서 등기한 거예요. 증여를 받아서 가등기는 2월 1일 증여는 5월 1일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을은요 을의 가등기는 소멸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의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만약에 2월 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만약에 울구에 등기부 울구에 만약에 여기요 4월 1일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봐. 알겠죠? 여기요 2번요 이 B라는 사람이 4월 10일날요 전세권이 있다고 해봐. 저당권이 1억이고 전세금도 1억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5월 1일 등기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건물을 사게 되죠. 그러면 1억, 2억 원을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을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 이하의 것은 다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4월 1일이고 4월 10일이니까 만약에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게 되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을은 책임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그냥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말하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등기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했어. 그런데 이 울구에 아무도 없어. 이해 당사자가 없어. 그러면 굳이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있을 때는 가등기가 순서가 더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가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1번 채권적 청권 줄고 채권적 청권 바로 옆에 가등기 줄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채권적 청구권하고 가등기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채권적 청권을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죠. 해설 봐봐 해설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인데 뭐가 된다? 채권적 청권. 자 2번은요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번등기하면은 번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뭐라 된다? 정해진다. 이런 말이 지금 14회 때 나왔는데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물권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2번 읽어봐.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번등기하면 번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이 말은 물권 변동, 소유자다, 소유권이 언제부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가 어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열이 정해진단 말은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위는 봐봐. 순위는 번등기 할 때부터 순위예요? 가등기 할 때부터 순위예요? 가등기 할 때부터다. 가등기.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냐?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번등기하면 번등기한 시점 거기가 틀렸다고. 언제?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순위가 정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순위 보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3번은요.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있다.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봐봐. 가등기가 2월 1일 있고 가압류가 병 앞으로 4월 1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등기에서 10월 1일 본등기를 하죠. 그럼 순위는 가등기 날짜로 따지니까 누가 더 빠르다? 을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병의 등기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래서 가등기 여기요 3번이죠. 가등기 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뭐한다? 말소. 맞는 말이죠.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본등 여기 봐봐. 여기 가등기가 되고 있는데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은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빨리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가등기만으로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없어. 그래서 무효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말소 청구를 하라고 하거나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5번은요. 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가등기가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기가 되고 그 후 갑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OX. 이러면 이런 경우 참 드문데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저당권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 선생님의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죠? 오케이. 이러면 우리가 등기는 뭐를 등기하죠? 등기는 뭘 등기해? 우리 민법에서 등기하는 거 뭐야? 우리 민법에서 등기하는 거 뭐냐고? 그건 대상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오케이. 토지에 등기하죠? 오케이. 대상이니까요. 등기하는 권리 뭘 등기하죠? 소유권 등기하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은? 해요? 유치권은? 질권은? 권리직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저당권. 또 뭐가 있어? 임차권 하지, 임차권. 임차권도 반대 약정 없어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뭐 할 수 있어? 가등기 담보 있잖아요. 알겠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등기하죠? 이렇게 등기하는 것은 또 뭐를 할 수 있어?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이나 소멸이나 설정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저당권 있죠? 저당권도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구 보면 어떻게 했죠? 울구에 보면요. 1번 갑한테 여기요. 1번 갑한테 이렇게 가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저당권의 가등기. 저당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2번으로 을한테 또 저당권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을 1번에다가 갑에게 저당권 보존에 가등기 하고 그다음에 2번에 가등기 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갑이요. 가등기에서 진짜 본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갑이 이제 뭐가 된다? 갑이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된다? 이 사람이 1번이고 이 사람이 몇 번인다? 2번이다. 문제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을의 가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OX. 직권으로 말소한다. OX. 아니 그냥 나 쳐다보지 마. 여러분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 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존경한 눈빛을 쳐다보지 말고 대답하라고. 입을 열라고. 알겠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OX. 왜 안 되냐? 봐봐. 우리는 일문일권이죠. 소유권은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수 없어. 소유권은. 그러니까 소유권은 두 개가 되면 무조건 이거 말소해야 돼. 소유권 두 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당권도 1번이 똑같이 두 개는 못 있어. 1번이. 그런데 저당권은 순서를 달리해가지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순서를 달리해서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본등기가 돼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을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 그래서 2번 저당권이 그대로 남았지 2번 저당권이 직권을 말소한다? 난리가 나는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걸 어디 써놓은 것 같은 데가 오른쪽 페이지 봐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죠. 주의할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없어요? 있죠. 주의할 것은 갑의 가등기에 본등기가 되었다면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이지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을의 저당권은 2순위 저당권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똑같이 1순위 저당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는 1순위, 하나는 2순위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둔길은 똑같은 게 1번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기도 다르단 말이죠. 자, 14번은요. 1번. 가등기 권리자는 번등기를 격려하지 않고도 가등기 이후 번등기의 말소를 청구. OX, X. 가등기 권리자는 줄거 번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딱 거기 이퀄 권리 X. 아무런 권리가 없어.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딱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2번. 가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양도되면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이게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갑에서 병으로 양도됐다 이 말이죠. 그럼 번등기를 해야 되겠죠. 번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알겠죠? 자, 양수인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에 번등기를 하죠. 번등기. 그러면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번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맞는 말이죠. 4번.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죠. 중복된 소유권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아무리 무효할지라도 가등기 권리자 딱 줄고. 그러면 이퀄 권리 X죠. 가등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실제법적 효력이 없다 말은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알겠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있으면 줄고 맨 끝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가등기는 아무런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1번.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는 누구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이건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보면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 이전에 부기 등기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원래 가등기는 부기 등기는요 주등기의 손위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무슨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주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기 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채권 담보에 가등기 있죠. 채권 담보 가등기 있죠. 담보 가등기에서는 판례가 뭐랬냐?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 등기도 같이 말소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손위 보존적 가등기 있죠. 이 손위 보존적 가등기에서는 봐봐, 이 가등기를요 우리 이제 부기 등기로 넘긴다 하면 이것은 조금 아무튼 판례를 몇 번 읽었는데요. 을을 가등기잖아요. 가등기 2번이죠. 2번을 그냥 번등기 하지 않고 3번 이렇게 병이 있고요. 2번을 여기서 이렇게 넘긴다면 다시 자기가 번등기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2번이니까 1이죠. 이걸 주등기고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죠. 부기 등기.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해가지고 정한테 이렇게 넘긴단 말이죠. 그럼 부기 등기가 이렇게 가등기가 부기 등기에서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주등기니까 주등기를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때 이 부기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는 누구만 상대로 말소한다? 정을 상대로 말소하면 된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봐봐요. 거기 보면 해설 봐봐. 해설.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 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대한 권리의 승계 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지 봐봐. 이미 가등기가 있죠. 이미 가등기가 있는 것을 내가 넘겨받았다고 승계했다고 그것만 해준 거지. 이 가등기를 다시 넘겨받았다 해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가등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가등기가 창설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던 가등기를 그대로 다시 넘겨받았다. 이것만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기 등기를 했다 해서 또 다른 가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을한테도 가등기 있고 정한테도 또 다른 새로운 가등기가 생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있는 가등기를 그대로 다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다음에 봐봐. 그 가등기에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미 있는 것이 그대로 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 청구는 누구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족하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해놨나? 그 다음에 한번 봐봐. 그 다음 장 봐봐. 내가요 일부러 줄을 안 그어놨어.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를 보면 뭐냐면 담보 가등기예요. 이런 담보 가등기는 어디 하죠? 갑고에다가 하는데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담보 가등기를 이전을 했을 때는 주등기 있죠, 주등기.
주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등기 이전의 부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알겠죠? 그다음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는 것은 담보 가등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돈 빌려주고 가등기했다 이 말이죠.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로 고하면 되고 이전 받은 부등기를 별도로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별도로 말소하지 않더라도 주등기만 말소되면 가등기는 다 말소된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담보 가등기 있잖아요. 담보 가등기의 경우하고 이것은요 조금 다르게 봤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가등기를 이전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주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 부등기를 넘기고 나서 이 부등기를 또요, 여기 1-1 이렇게 하죠. 2-1-1이죠. 그러면 다시 또 누구한테 이 정의 또 넘기죠, 정의 또 넘길 수 있죠? 여기 가면 2-2-1 어떻게 읽어? 이거 등기부에서 어떻게 읽어? 의의 계속 읽어? 아, 그래? 그냥 2-1-1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무한테 이렇게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무한테 넘기면 당연히 이 등기와 말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부기등기를 부등기로 넘겼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요 채권 담보할 때 가등기를 이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요 등기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주등기만 말소하면 무슨 등기도 다 없어진다? 부등기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앞으로 잠깐 한번 보면 이게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다른 국가고시 다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거 보면 1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1번이. 알겠죠? 그 뒤에 줄 안 그어진 게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보면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존의 가등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걸 창설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가등기를 그대로 넘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만 상대로 한다? 양수인만. 그래서 이것만요 여러분요 알아두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양도인이 아니고 누구만 상대로 한다? 양수인 이 정도만. 알겠죠? 자, 2번은요 가등기가 이루어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 가등기가 불법 말소죠. 불법 말소하면 누구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한다? 딱 한마디만 딱 생각을 해요. 누구를 상대로? 아니 말소 회복 등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말소 회복 등기로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한다? 그렇죠. 말소, 당시, 소유자. 이걸 암기하라고, 이걸 암기해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1번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여기 2번에 을이 가등기한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가 있고,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거죠. 1번 지금 갑에 있어요. 그럼 2번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번 병으로 되어 있다가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경우는 봐봐. 병 앞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죠? 그럼 말소 회복을 하려면 누구한테 한다? 제3자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되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한테. 왜요? 말소 당시 소유자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여기서는 병이죠. 여기는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말소 당시 소유자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봐.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줄과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 병한테 등기가 마쳐진 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가등기가 말소됐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회복 등기 의무자인 누구를 상대로 한다? 제3취득자. 알겠죠? 제3취득자를 써 거기다가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아까 말했죠? 봐봐. 가등기권자가 전혀 관계없이 가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래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가등기상의 권리와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도모할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다. 그다음 5번은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금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럼요. 3번 해설의 3번 한번 봐봐. 해설의 3번이요. 그 줄거진 거 보면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여 바로 밑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최근에 다른 곳에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자, 16구 한번 보셔요.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죠.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표제부 등기 유용이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실 등기 유용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2번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간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의 경초. 줄거 봐. 간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의 기초. 거기만 줄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줄거 을명의로 보존 등기.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중복이죠. 이중 보존 등기죠. 자, 그럼 봐. 여러분, 이중 보존 등기는 두 가지죠. 이중 보존 등기는 뭐죠? 등기 명인이 뭐한 경우가 있죠? 동일한 경우가 있고 등기 명인이 뭐한 경우가 있어? 다른 경우가 있죠. 자, 1번 이건 갑. 1번 이것은 갑. 이렇게 1번이 보존 등기죠. 여기 1번요. 1번 갑. 여기는 1번요. 이건 A. 이렇게. 다르죠, 여기는?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2월 2일. 2월 1일, 여기는 2월 2일. 여기서 여기 등기요. 이 등기에서는 어느 등기가 유효이고 어느 등기가 무효예요? 여기 어느 등기가 유효고 어느 등기가 등기명이 동일하죠? 동일할 때는 선 등기가 유효고 후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내용. 등기명이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어느 것이 선등기예요? 이놈이 선이죠. 먼저 된 등기 선등기죠.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그래서 선등기가 무효이냐 유효이냐 이 말이죠. 선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후등기가 유효이고 선등기가 여전히 유효이다. 그럼 무슨 등기가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갑 선등기가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선등기가 무효이냐 유효이냐를 따져야죠. 그러니까 선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후등기가 유효이고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그냥 선등기가 유효가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16번에 2번에서 선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무효다?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간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라고 돼 있지. 내가 아까 줄거라고 그랬죠? 간명의 등기가 유효라니까. 그러니까 선등기가 지금 뭐죠? 유효인데 을이 지금 또 두 번째 줄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했죠? 그런데 선등기는 갑이고 후등기는 을이니까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죠.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그 다음에 선등기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봐야죠. 그런데 갑등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유효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후등기인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3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등기라고. 자, 봐봐.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이중으로 보존등기 거기를 주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여기 봐봐. 여기서 위에요. 위를 얘기해? 밑을 얘기해? 여기서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이중으로 보존등기 했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등기 명인이 동일하면 선등기가 유효다, 후등기가 유효다. 선등기. 알겠죠? 줄고 나중에 격려된 보존등기, 무효.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4번.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가장 중요하죠? 뭐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줄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허용. 알겠죠? 그것까지 중요하죠? 자, 5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점유를 계속한다. 줄고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써. 거기다가 소멸시효 진행 X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그런데 맨 끝에 봐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 되죠? 써. 점유 상실 시부터.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봐봐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여러분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존 등기 줄거 보존 등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줄거 맨 끝에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해.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요, 갑이 양도 사실을 부인을 해. 그러면 갑의
갑에요.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봐봐. 우리가 보존 등기를 딱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다.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지금처럼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런데 갑이 양도사실을 부인을 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다.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았다.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은 누구냐? 을이야, 을. 사정받았다. 토지를 그것은 갑이야, 갑. 그 말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아까 말했죠? 가등기는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4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줄고 소비 대차.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 실종과 당사자의 줄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서 결정돼. 봐봐요. 이것은 예전의 판례인데요. 여러분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 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손이 보전.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담보 가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 가등기 했는데 돈 빌려주고 해서 가등기 했어요?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 했어요? 물어보죠. 그걸 의사해석이라고 그래.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했는데요. 손이 보전.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 했는데요.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했다.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다. 손이 보전. 이렇게 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5번은요.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OX. X죠. 지금 뭐를 했죠? 인도받은 경우 이렇게 됐죠? 인도받은 경우 그 말이나 봐봐요. 여러분요. 16번에 5번이랑 똑같은 말인데 비슷비슷하죠 다. 스스로 점유를 계속이라고 되어 있죠? 다 똑같아. 인도받았다? 그러면 점유한다? 똑같아.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점유를 만든 날부터 상실 이렇게. 자, 18번 한번 봐요. 물권의 소멸이죠? 여러분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의 목적은 단독행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다 써 줄고 단독행위다 줄긋고 두 가지를 써. 단독행위 줄긋고 이렇게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뭐죠? 상대방 없는 물권의 포기가 뭐가 있어? 써 거기다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포기는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있는 것. 그것은 제한물권의 포기. 그럼 제한물권이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럼 전세권을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집 주인한테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할 쓰레기. 소유권을 포기할 때 어때요? 쓰레기 통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봐봐요. 1번 저당권 있고 여기죠.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1번 저당권이고 병이 2번 저당권이죠. 그럼 봐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을 소멸하죠. 혼동으로. 1번 저당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병 때문에. 그래서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갑 소유 건물의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병이 저당권이 설정됐네. 그러면 1번이 누구다? 1번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2번은 누구다? 저당권자죠. 그런데 지금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1번이 소유권 취득하죠. 방금 얘기했죠? 1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봐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혼자 있다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 종료된다. 써봐. 임대차는 종료. 그 다음 뭐라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소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소멸을 해. 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죠? 봐봐. 여기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의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의 보증금을 줬어요.
그런데요, 을이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돼서 소유자. 소유자가 돼서 자기가 소유자죠.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돼 있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하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한다. 왜?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죠. 왜요? 소유자가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취득의 매매계약이 무효야, 무효. 그럼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1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